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쓰리인 실패의 아픔을 딛고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일단 바로 어제였는데요. 이제 미래에셋 장학금이라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미래에셋 재단에서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신청을 했었고요. 다행히도 이제 서류 합격을 해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실 촬영일 기준으로 하루도 되지 않아서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탈락한 원인을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일단 미래에셋 재단 그 장학금은 좀 해마다 조금씩 이제 과정이 다른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처럼 1차, 2차 따로 없이 그냥 자소서랑 면접을 한 번에 했다고 들었고, 근데 또 올해는 이제 자소서를 1차에서 다 거르고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자소서 평가를 하지 않고 아예 면접으로만 평가를 했거든요. 가산점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려는 회차의 그 과정을 좀 잘 알아보시고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자소서부터 그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소서 문항도 사실 해마다 바뀌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원했을 때 자소서 그리고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금 녹여 나갔는지 그런 거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기준으로 어떻게 자소서에 저의 스토리를 녹였는지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자소서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항은요. 본인이 교환학생을 결심한 계기와 그리고 장학생에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에 가려고 스페인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스페인어를 공부하려고 스페인에 가는 케이스인데요.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또 연계 전공으로 유럽 지역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공과 좀 관련해서 스토리를 엮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발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그러니까 제가 스페인어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스페인어를 선택하고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이렇게 유튜브에 관련 영상도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모두 녹여서 1번 문항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 문항은요. 이제 교환학생 파견과 본인의 전공 또는 이제 본인의 진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거를 또 작성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전공이라 하면은 통계학이기 때문에 사실 관련성이 조금 없죠. 그래서 저는 진로와 관련 지어서 썼습니다. 진로는 사실 뭐 이제 100% 확신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생각을 자소서를 쓰기 위해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좀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적었어요. 교육 콘텐츠 중에서도 이제 언어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핵심 주제로 해서 적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언어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이 교환학생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에 관련해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 문항은요. 이제 교환학생 과정 중에 본인이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이 어려움을 또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지에 관한 문항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체코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체코에 갔을 때 향수병이 좀 시게 와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되게 영어도 쓰기 싫고 영어 너무 좋아서 간 건데 재미없고 그만하고 싶고 그리고 한국어 쓰고 싶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좀 향수병에 걸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극복을 했었으니까 이제 극복해 나간 과정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더라도 뭔가 비슷한 상황이 닥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때 극복했던 경험을 토대로 요번에도 이제 극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문항은요. 이제 이거는 교환학생 과정 중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작성하는 항목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소서 여러분 아시죠?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뜬구름 잡듯이 두리뭉실하게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교에서 홈페이지를 가서 제가 어떤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지, 이 수업에는 뭘 배울 수 있는지, 뭐 동아리가 있다면 어떤 동아리가 있고 이런 거를 베이스를 잘 조사를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이것들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를 조사를 해서 녹여가지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저의 자소서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제출을 한 자소서는 여러분께 파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망의 면접입니다. 제가 탈락한 면접인데요.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원래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사실 면접을 되게 잘 보는 그런 타입인데 이게 제가 정확히 안다고 했죠. 제가 떨어진 이유를. 그래서 이게 바로 저의 이유였습니다. 일단은 일반 면접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경험을 해본 면접은 100% 사람과 하는 면접이었어요. 제가 회사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고 하면서 면접 경험도 꽤 있는 편인데 사람 대 사람, 그러니까 꼭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더라도 줌이나 이런 걸로 면접을 보더라도 적어도 내 눈앞에 사람이 있는 그런 면접만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에셋 장학금 면접이 AI 면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조사를 다 했어요. 근데 작년 데이터도 보고 했더니 이게 회사에서 쓰는 AI 면접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AI 면접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보는 면접처럼 막 질문을 외워서 답하고 이런 게 안 되고, 막 AI가 막 시선 처리도 다 보고, 막 게임도 시켜봐서 게임 뭐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본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다 싶어서 그 위기 대처 관련해서 되게 곤란한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그 곤란한 예상 질문을 한 50개 정도 뽑아서 그거를 미리 좀 감을 키워봤고요. 사실 그 외에 준비한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AI 면접은 준비를 하는 게 좀 애매하다고 많이 하셔가지고 준비를 안 하고 갔는데, 이제 제가 그 전에 딱 한 가지 걸렸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원래 AI 면접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내를 받기로는 2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왜 1시간짜리 코스가 있는데 거기 20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는 뭐 코스를 자른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코스를 자르면 또 뭐 어떤 그 단계를 빼는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더더욱 되게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네, 시험을 딱 시작하는 순간 하고 깨달았습니다. 20분이었던 게 제가 생각한 AI 면접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픽 시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오픽 시험을 보면은 질문이 이렇게 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보고 제가 제 얼굴을 보고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오픽은 얼굴을 보는 건 아니었나? 하여튼 이제 그 화면에 질문이 뜨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이 면접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AI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만 없고 질문은 똑같은 그런 면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약간 거기서부터 멘탈이 살짝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딱 첫 질문에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일단 질문을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는데 이것도 또 웃겨요. 대답을 하고 나서 딱 이제 녹음이 끝난 거예요. 녹화가 끝나고 저는 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녹화가 끝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약간 거친 말이 나온 거예요. 망했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서 망했다 하고 막 어떻게 막 중간에 이제 1번 문항, 2번 문항 사이에 이제 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막 망했다.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이랬어요. 제가 생각한 거랑 달랐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을 다시 해야 되니까 2번 문항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간에 텀까지 다 녹화가 되고 있던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막 했는데 그래서 진짜로 진짜 700만 원이 날라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문제부터 제가 진짜 뭐라고 진짜 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질문 평소 같았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질문, 진짜 사기업 면접보다 훨씬 난이도 낮거든요. 그런 질문이었는데 진짜로 너무 얼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보고 기대하는 건 정말 양심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기대도 하지 않고 어쨌든 너무 흥분해서 말했는데 그때가 생각나서 여러분은 면접을 보실 때,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서 면접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세요. 일단 체크해야 될 거 1번, 1시간인가 아니면 20분인가 면접 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면 일단 제가 본 그런 식의 면접일 확률이 높고요. 1시간이라면 그 원래 폼이 있는 그 AI 면접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 면접 중간중간에 굳이 이제 책 잡힐 만한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람이 낫다고 생각한 게,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질문 중간중간에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이제 딱 그 시간만 녹화가 된다 하고 여기 타이머가 돌아가니까 저는 당연히 끝난 줄 알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국에 마지막에 자기가 대답한 영상을 한번 쭉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문항 중간에는 다 잘린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터진 그런 의미도 없었고 그냥 뭐가 된 건지 만 건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돈이 날라갔습니다. 또 말을 하고 나니까 되게 우울해지네요. 아니에요, 사실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실패 경험을 잘 듣고 저 같은 실수는 꼭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